고유한 명분 아래 모든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된다. 차가운 대리석처럼 그 집안은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리고 그 차가운 세계에 계약서를 들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수를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윤지수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현재 정서적 안정과 체계적인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보수는 원하는 만큼 맞춰드리죠. 윤지수는 강 회장의 의견에 반박이라도 한 듯. 저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가 아니라 저의 업무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저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면을 도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죠. 윤지수 씨, 나의 아내 역할을 맡아주세요. 강 회장의 말에 깜짝 놀란다. 아내 역할이라뇨?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압니다. 이 계약에 응하시겠습니까? 지수 잠시 생각에 잠긴다. 3개월. 딱 3개월만 이행하겠습니다. 약속 어기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강 회장과 김지수는 아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둘의 거래는 이루어진다. 둘의 관계는 아내의 역할이면서 또한 거래의 관계가 된다. 둘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관계로 시작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들을 휘몰아치는데 계약된 새엄마. 계약은 성립되었다. 내 저택의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친 듯 실내 분위기는 차가운 공기만 맴돌고 있다. 이제 그녀는 차가운 저택에 계약된 안주인 이 여사가 되었다. 그때 마침 강 회장 외아들 강태용이 들어온다. 이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일상과 대외 활동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외 활동이요? 아, 네. 가짜 아내 역할입니다. 사교 모임에 함께 가셔야 합니다. 강태용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면서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아버지, 이분은 누굽니까? 내 새 엄마다. 강 회장은 멋쩍은 듯하지만 이내 다짐한 듯 강태용에게 당당히 말한다. 갑자기 이런 분을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저와 상의 없이!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태용아, 이 여사를 존중해라. 제가 왜 이분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에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태용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테이블 위에 주먹으로 내리친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보이시는 건 추태이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너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너가 나와 함께 가줄 인생은 아니지 않냐? 아들의 단호한 말에 강 회장 또한 물러서지 않는다. 나의 마지막 길을 이 여사와 함께 갈 것이다. 너가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돌아가라. 강태용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단호함에 강태용은 김지수에게 계약서를 빼앗아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강태용은 계약서를 바닥에 던지며 이 여사님, 계약서 외에 어떤 사적인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강 전무님. 그렇게 계약은 이루어졌다. 강태용은 3개월의 계약이란 건 알지 못한 채 낯선 데 저택의 하루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계약서에 없는 온기. 싸늘했던 데 저택에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는 듯하다. 강 회장의 얼굴에도 생기가 넘쳐 보인다. 회장님, 이 차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제가 직접 우렸습니다. 강 회장은 뿌듯한 듯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 여사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온기가 도는군.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인지 모르겠군. 저는 그저 계약에 충실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때 강태용이 들어온다. 태용은 지수가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동백꽃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에 잠긴다. 이 여사는 내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동백꽃을 관리하고 있어. 참 신기한 여자군. 태용은 이 여사에게 퉁명스럽게 말한다. 그 꽃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태용은 무뚝뚝하게 말하지만 내심 마음이 놓인다. 제가 회장님과 가족 관계에 대해 미리 학습했습니다. 윤지수는 이 거대한 대저택에 알지 못한 게 없고 회장님 건강 상태 모든 것을 이미 학습한 상태다. 그러나 태용은 한편으로 마음은 놓이기도 하지만 경계심은 놓지 않는다. 회장님, 오늘은 사모님 기일입니다. 지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본다. 괜찮소. 이 여사 덕분에 오늘은 외롭지 않군. 고맙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회장님,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정말 내 아내가 살아온 것 같소. 당신을 보면 가끔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계약된 조력자입니다. 선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편합니다. 불편한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의 온기는 계약서에 없는 것이요. 고맙소. 강 회장은 지수의 따스함에 마음이 자꾸 그녀에게 향한다. 회장님, 윤지수 또한 강 회장의 마음이 자꾸 신경 쓰인다. 태용은 자기도 잊어버린 어머니의 기일을 이 여사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강 회장은 그런 이 여사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데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매일 아침 강 회장보다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한다. 오늘은 서재다. 책상 한 구석 먼지 쌓인 상자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한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친다. 젊은 시절 강 회장과 그의 아내의 행복했던 사진들. 지수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고 책상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다. 강 회장이 거실에서 경제 뉴스를 보고 있다. 지수가 메모지와 찻잔을 들고 온다. 회장님, 오늘 기사 보셨죠? 태산그룹의 신사업 투자건이요. 회장님께서 얼마 전 말씀하신 방향과 일치하더군요. 강 회장이 놀란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윤지수 따뜻하게 웃으며 회장님께서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으시니까요.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수의 세심함에 무너진다. 그는 오랫동안 네 아니요. 로만 대답하는 비서진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었다. 강 회장의 무너짐이 예사롭지가 않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서재로 들어온 강 회장은 책상이 한쪽에 닦아놓은 앨범을 만진다. 누군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앨범을 보면서 이 여사가 그렇게 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의 미소를 짓는다. 그때 윤지수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들어온다. 회장님, 잠드시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앨범을 만지작거리던 강 회장이 윤지수에게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윤지수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한다. 나는 그때 일만 하느라 아내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소. 아내는 그런 나에게
항상 웃어 보였고 나를 사업에만 신경 쓰도록 도왔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후회가 돼요.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을지. 강 회장의 그때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가슴 아파한다. 김지수 또한 그런 회장님을 보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다. 회장님, 사모님은 회장님을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아마도 회장님을 케어하는 일이 당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사모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때 강태용이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정색을 한다. 윤지수 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압니다. 윤지수 갑자기 강태용이 하는 말에 당황한다. 강 전무님,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당장 파기하세요. 저는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내 아버지 곁에 있는 겁니까? 원하는 만큼 더 드리죠?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고독을 덜어드리는 역할입니다. 당신이 그리는 선은 대체 무엇입니까? 내일 당장 이 저택을 나가십시오. 강 회장는 아들 태용을 보며 소리를 지른다. 태용아, 이 여사에게 예의를 지켜라. 너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아버지, 이 여사의 게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늦은 저녁 강 회장은 갑자기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난다. 윤지수는 잠도 자지 못한 채 간병을 하기 시작한다. 강 회장은 이마에 따뜻한 수건의 느낌을 받고 살며시 눈을 뜬다. 죽었던 아내의 얼굴이 보인다. 여보, 당신이었구만. 보고 싶었소. 윤지수 깜짝 놀라 회장님 어깨를 두드린다. 회장님 저예요. 이 여사예요. 이 여사, 나는 당신이 죽은 아내인 줄 알았어. 이 여사 내 곁에 계속 있어 주시오. 당신의 온기가 필요하오. 강지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강 회장을 보며 안절부절하는데 계약의 파기와 쓰러짐. 강 회장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다. 강 회장은 이 여사의 손을 잡으며 이 여사, 자네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돼. 윤지수는 강 회장을 안쓰러운 듯 바라본다. 회장님, 저는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가지 마시오. 강 전무님의 뜻이 강하십니다. 저의 계약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 때문에 강 전무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게 윤지수 씨가 꾸민 일입니다. 그녀를 믿지 마십시오. 당장 나가세요. 윤지수는 짐을 챙겨 거대한 대저택을 나간다. 돌아서는 윤지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강 회장이 윤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안타까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밤새 이 여사가 간병했던 따뜻한 온기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슬퍼한다. 이 여사, 미안하오. 당신과 함께 오래 있고 싶었소. 이렇게 보내게 되어 내 마음이 아프오. 강 회장은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린다. 다음 날 아침 강태용이 대저택에 다시 찾아왔다. 태용아, 내가 이 여사를 내쫓는구나. 이 여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다. 아버지, 이 여사에게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사는 아버지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아들 강태용에게 소리를 지른다. 태용아, 너는 이 여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때 강 회장이 뒷목을 잡으며 쓰러진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정신 차려 보세요. 강태용은 119에 전화를 걸고 이 여사에게 전화를 한다. 윤지수 씨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당장 돌아와 주세요. 지금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강태용은 지수에게 아버지께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저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여사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분 곁에는 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되실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수는 강태용의 부탁을 거절한다. 며칠 뒤 퇴원한 강 회장 대저택. 여전히 강만호 회장만 긴 식탁에 앉아 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고 오늘은 좀 짜군. 그는 옆자리를 흘끗 본다. 텅 빈 자리. 지수가 앉아 이 여사 역할을 하던 자리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리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신문을 이리저리 뒤적인다. 3달. 고작 3달도 안 됐는데. 강 회장이 거실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다. 벨소리가 들리자 경직된 표정이 조금 풀어진다. 여보세요. 그래. 태용이니? 아버지, 오늘 저녁에 뵙고 싶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오렴. 윤지수의 작은 사무실 옹기 컨설팅. 윤지수가 깔끔한 작은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다. 사무실 이름은 옹기 컨설팅. 옆에는 시니어 라이프 컨설턴트 윤지수라는 명패가 놓여 있다. 그녀는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대표님, 이번 A그룹 건 계약서 사인했습니다. 저희 컨설팅이 단순 동반자가 아니라 정서적 코디네이터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대요. 고생했어요. 이 여사로 일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네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 회사의 본질이 돼야 합니다. 네. 그나저나 강 회장님 쪽에서는 연락 없으세요? 계약은 끝났어요. 선은 넘지 않는 게 저희의 철칙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본다. 그녀의 얼굴에 후회보다는 성취감이 엿보인다. 강 회장과 강태용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지수 때와는 또 다른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요즘 신사업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려무나. 그게 지난번에는 지수 씨, 아니 이 여사님께서 아버지의 관심사를 먼저 꺼내주셔서 대화가 편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자네가 얘 이야기만 꺼내니 그렇지. 아버지, 제가 그때 그분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가 사과할 필요 없어. 끝난 일인데 뭘.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고독하셨는지 그때야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곁에 다시 다른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정말 교양 있고 지적인 분으로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필요 없다. 아버지, 계약은 이제 질렸어. 강 회장이 기침하는 모습에 강태용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강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방으로 들어간다. 강 회장이 잠자리에 들기 전 지수가 서재에서 찾아두었던 결혼 앨범을 꺼내본다. 앨범이 놓였던 자리는 다시 텅 비어 있다. 그가 앨범을 덮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다. 휘청거리며 침대 모서리를 잡는다. 중얼거리듯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는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강태용의 집. 강태용이 아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아버지가 나랑 대화하는 걸 힘들어 하셔. 아니, 내가 아버지를 상대하는 법을 모르는 건가? 그 여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당신 그분이 계약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잊었어? 당신이 원하는 건 진심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버님께 필요한 건 비서나 계약자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야. 태용은 아내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
강태용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윤지수의 작은 사무실. 윤지수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가 식어 있다. 그녀는 힘든 하루였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다. 이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네. 그때 윤지수의 책상 위 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강태용. 윤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네. 윤지수입니다. 윤 선생님, 저 강태영입니다. 아버지께서 또 쓰러지셨어요. 윤지수의 작은 사무실. 강태용이 윤지수에게 전화를 건 바로 그 순간 윤지수는 차분하게 강태용의 말을 듣고 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계약해 주십시오. 사례금은 몇 배라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전무님. 저와 회장님의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당신 없이는 외로움에 무너질 분입니다. 돈 말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지 않습니까? 강 전무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회장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 곁에는 아드님 강 전무님이 계셔야죠. 이만 끊겠습니다. 윤지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떨리는 손을 부여잡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결정을 굽히지 않는다. 내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온기는 이미 전부 드렸어. 새로운 동반자 민이사의 등장. 대저택 응접실. 며칠 후 강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저택으로 돌아왔다. 강태용이 민이사를 강 회장에게 소개한다. 민이사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냉철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다. 아버지, 이분은 민 이사님입니다. 사회학 박사 학위가 있으시고 시니어 멘탈 케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젠 저택관리가 아닌 아버지의 정신적 동반자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 전무님께서 회장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회장님과 지적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만호 지적교류. 네. 최근 경제 동향부터 세계 철학사까지 회장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릴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다. 강 회장은 흥미보다는 피곤함을 느낀다. 민 이사와 강 회장의 계약된 시간. 대저택 서재. 민 이사가 강 회장 앞에서 유창한 언변으로 최근 투자 동향에 대해 브리핑한다. 따라서 회장님의 남은 임기 동안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오늘 저녁 8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됐고 그 시간은 자네와 내가 계약한 시간 아닌가? 물론입니다. 보고서 브리핑 시간도 지적 교류 시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는 회장님의 정신적, 지적 만족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그는 지수와 나누었던 사소한 농담, 따뜻한 우롱차 한 잔이 그립다. 지수는 내게 이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 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 이사가 퇴근한 후 저택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결혼 앨범 대신 윤지수가 매일 챙겨주던 약통을 꺼내본다. 그 여자한테는 내 약통을 챙겨줄 의무는 없었는데. 그는 문득 서재에서 지수와 함께 나누었던 죽은 아내 이야기가 떠오른다. 민 이사는 내 아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그는 이내 자조적인 미소를 짓는다. 민 이사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지적인 교류뿐임을 안다. 윤지수와 강태용의 미묘한 재회. 윤지수의 옹기 컨설팅 사무실 앞. 윤지수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려는데 강태용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윤 선생님, 민 이사 그 분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고독해지셨습니다. 회장님께 필요한 건 동반자가 아니라 아드님의 진심입니다. 강 전무님. 진심이요? 저는 아버지께 진심을 줄 모릅니다. 저희 부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강태용을 뚫어지게 보며 강 전무님. 회장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완벽한 보고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투박한 마음입니다. 강태용은 윤지수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멈춰선다. 윤지수는 그를 지나쳐간다. 강 회장이 침대에 누워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공허하다. 결국 계약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그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난다. 접시 깨지는 소리. 강 회장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다시 어지러움을 느끼며 침대에 쓰러진다. 차마 흔들리는 재벌가. 새벽 대형 병원 VIP 병실 앞. 강 회장이 쓰러져 긴급 이송된 후다. 강태용이 초조하게 병실 문 앞을 서성인다. 주치의가 병실에서 나온다.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겁니까? 심각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의 극심한 고독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세 악화의 큰 원인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고독감이요. 곁에 사람이 있었는데 민이사를 떠올린다.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태용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는다. 계약의 한계와 태용의 후회가 밀려온다. 대저택 거실. 강태용이 민이사를 부른다. 민이사는 병문안이 아닌 강 회장의 자산 관련 브리핑 서류를 들고 왔다. 미 이사님,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십니다. 왜 병문안은 가지 않고 이 보고서만? 강 전무님, 저와 회장님의 계약 내용은 지적 교류 및 저택 관리입니다. 병원 간병은 계약 범위 외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관리는 강 전무님과 주치의의 영역입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는다. 지적 교류.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지적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계약을 이행할 뿐입니다. 감정적 영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장님의 부재 시 자산 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강태용은 민 이사에게서 윤지수가 떠난 후 자신이 계약했던 차가운 완벽함의 실체를 깨닫는다. 그는 민 이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극심한 후회에 휩싸인다. 내가 원했던 건 따뜻함이었는데 결국 난 돈으로 감정 없는 벽만 세웠구나. 윤지수의 걱정과 태용의 망설임. 윤지수의 옹기 컨설팅 사무실. 윤지수는 강 회장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근심에 잠긴다. 대표님, 강 회장님 소식이네요. 괜찮으실까요? 병원 간병은 가족의 몫이죠.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 강 회장이 자주 마시던 차, 종류와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가 적힌 메모를 만지작거린다. 그녀의 진심은 이미 계약 관계를 넘어선 상태다. 강태용은 밤새 고민한다. 그는 윤지수의 폰 번호를 수없이 들여다본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윤지수의 말, 아버지께 필요한 건 아드님의 투박한 마음을 되뇌며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난 투박함만 있지 온기가 없어. 그는 결국 마지막 희망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윤지수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결심한다. 윤지수의 옹기 컨설팅 사무실 앞. 자정이 가까운 시간. 강태용이 윤지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윤지수는 놀라 문을 연다. 강 전무님, 이 시간에 무슨... 강태용은 슈트 차림 그대로 윤지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못했습니다. 강 전무님,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아버지께서 위독하십니다. 주치의가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자식이 아닙니다. 선생님뿐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백지 수표를 꺼내 지수 앞에 내민다. 금액은 얼마든지 적으십시오. 제발 다시 계약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윤지수는 무릎 꿇은 강태용과 그 앞에 놓인 백지 수표, 그리고 그 너머의 병실에 홀로 있을 강 회장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이 남자가 내게 진심을 보이는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닌데. 윤지수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태용이 무릎 꿇고 백지 수표를 내밀었던 다음 날 밤, 윤지수는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한다. 그녀는 백지 수표 대신 낡은 메모지를 보고 있다. 강 회장이 좋아하는 차 리스트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 전무님은 아직도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하는구나. 하기야 내가 그에게 처음 보인 것도 계약서였으니.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강 회장의 병원 VIP 병실. 강만호 회장이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졌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천장만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다. 병실 문 밖에서 강태용에게 회장님께서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강태용은 절망감에 휩싸인다. 다음 날 윤지수가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저택 현관에 서 있다. 그녀는 강태용에게 백지 수표는 돌려주고 강 회장의 간병인으로서 잠시만 머물겠다는 의사를 강태용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처음 봤을 때의 딱딱한 정장 대신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차림이다. 강태용이 현관에서 지수를 맞이한다. 그의 표정은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다. 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강 회장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약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네, 압니다. 윤지수는 저택 안으로 들어선다. 3개월 만에 다시 들어선 저택.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 그리고 그녀 자신의 달라진 마음을 느낀다. 강 회장의 병원 VIP 병실. 윤지수가 병실 침대 옆에 앉아 강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온기가 담긴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회장님, 저 윤지수입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회장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준다. 이 여사일 때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돌본다. 강 회장의 미동없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지수, 윤지수는 놀라서 강 회장을 바라본다. 그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떠지고 그녀를 향한다. 회장님, 저예요. 왔구나. 강태용이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윤지수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는다. 그는 이 장면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낀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내가 그 여자를 내쫓았던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강 회장의 병원 VIP 병실. 며칠 후, 강 회장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윤지수가 가져온 책을 읽고 있다. 윤지수는 그에게 죽을 떠먹여준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 같다. 이 죽은 자네가 만든 건가? 아내가 해주던 맛이 나는군. 입맛이 좀 돌아오셨나 봅니다. 강태용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는 한 손에 강 회장이 좋아하던 빵을 들고 있다. 어색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진심이 담긴 선물이다. 아버지, 좀 어떠십니까? 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태용아, 이젠 입맛도 좀 돌고 내 얼굴도 보이는구나. 강태용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한다. 그는 윤지수를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내가 아버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웃을 수 있을 줄이야. 모든 것이 그녀 덕분이다. 계약서가 없는 아침 식사. 강 회장이 퇴원하여 저택으로 돌아왔다. 윤지수가 차려준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다. 강태용도 함께 앉아 있다. 이전처럼 딱딱한 보고서나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아버지, 이제 정말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산책도 같이 하시고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내가 신경 써주니 살맛이 나는구나. 윤지수를 바라보며 고맙네, 윤 선생. 회장님께서 잘 드셔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용은 잠시 회사로 향한다. 강 회장은 윤지수에게 차 한 잔을 청한다. 윤지수는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온다. 회장님 커피를 아주 연하게 내렸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고소하네요. 드셔보세요. 강 회장이 윤지수와 마주 앉는다. 강 회장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이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반짝이는 작은 보석함을 꺼낸다. 결혼 반지가 들어있다. 윤 선생, 내가 처음 자네에게 내민 것은 계약서였지. 내 외로움과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네. 어리석었어. 윤지수 조용히 듣고 있다. 난 자네를 아내로 계약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였어. 강 회장은 윤지수의 손을 잡고 보석함을 연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온기를 준 사람이야. 윤 선생, 이제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내 아내가 되어 주겠나? 나와 결혼해 주게. 윤지수는 예상치 못한 진심에 눈물이 핑 돈다. 강 회장의 눈빛은 절박함이 아닌 간절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다. 회장님,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단지 회장님의 병간호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강 전무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요. 제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윤지수는 강 회장의 청혼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결국 그녀는 강 회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조건을 말한다. 회장님, 저의 대답은 회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해보게.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겠네. 저는 회장님의 외로움을 메우는 역할이 아니라 회장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분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태용이 말인가? 네. 강 전무님과 회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계약으로 대하셨습니다. 돈과 권력 뒤에 숨겨진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강 전무님과 회장님 두 분이 계약서가 아닌 진정한 마음 어린 포옹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저도 회장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 강태용을 생각한다. 그와의 관계가 자신의 마지막 숙제임을 깨닫는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태용과 한 번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였던 것 같네. 다가가고 싶어도 이미 태용은 다 큰 어른이 돼버렸지. 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이기며 살아가는 것만 가르쳤었지. 지금은 무엇이 제일 소중한 것인지를 자네 덕분에 알게 되었네. 그날 저녁 식사 후 강 회장은 태용과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 강 회장이 강태용을 따로 부른다. 강 회장은 윤지수의 조건을 설명하며 아들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윤 선생이 내게 진심을 증명하라고 하더구나. 자네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이야. 놀랐지만 이내 이해한다. 윤 선생님다운 조건이군요. 강만호 회장은 눈을 피하며 태용아,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다. 내게도 계약서만 내밀었지. 내 어머니를 잃고 난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었어. 강태용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는 이미 병실에서 윤지수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강 회장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독을 외면했습니다. 강태용은 먼저 강 회장을 강하게 포옹한다. 강 회장은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는 듯 아들을 꼭 껴안는다. 아들의 어깨를 잡고 고맙다. 내 아들아. 이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윤지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계약서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심의 조건이었어. 윤지수의 마지막 보고서. 강만호 회장과 윤지수가 마주 앉아 있다. 강 회장의 얼굴은 평온하고 건강해졌다. 그는 윤지수가 내민 서류를 들고 있지만 그 서류는 계약서가 아닌 강 회장과 가족을 위한 라이프 케어 가이드라인이다. 이 안에 자네의 최종 답변이 담겨 있겠군. 네, 회장님. 회장님과 강 전무님께서 진정한 가족의 포옹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랐던 진심의 조건이었습니다. 보석함에 있던 반지를 바라본다. 그럼 내 청혼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겠나?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아내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회장님께 필요한 것은 계약된 아내가 아니라 회장님의 곁에서 진심으로 회장님을 돌보고 회장님께서 강 전무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서야 윤지수의 말을 이해하고 난 자네와 함께 이 집에서 함께 온기를 나누며 살고 싶었네. 그러나 자네의 뜻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강태용이 거실로 들어선다. 강 회장과 윤지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용아, 윤 선생이 내게 거절을 했단다. 강태용 놀라서 윤지수를 바라본다. 선생님, 강태용을 보며 미소 짓는다. 강 전무님, 이제 회장님 곁에는 계약서가 아닌 진정한 아드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강태용은 윤지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숙인다. 선생님의 진심 정말 감사합니다. 강만호는 반지를 다시 보석함에 넣으며 그래,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자네는 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었네. 강 회장은 윤지수의 손을 잡고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낸다. 강 회장은 강태용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부자가 윤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온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윤지수가 처음 왔을 때와 같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저택을 나선다. 이번에는 강 회장과 강태용이 함께 그녀를 배웅한다. 언제든 우리 아들 보러 오게. 우리는 이제 계약이 아닌 가족이니.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자는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분의 행복이 저의 최고의 보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윤지수는 저택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 그녀의 뒷모습은 홀가분하면서도 당당하다. 나의 시니어 동반자 계약서는 끝났지만
그 안에서 나는 진정한 가족을 완성했다. 1개월 후 윤지수의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사무실 이름 아래 돈이 아닌 마음을 계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녀는 바쁘게 일하며 새로운 시니어들을 위한 컨설팅을 준비한다. 대표님, 다음 컨설팅 요청서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반자를 찾고 계시대요. 좋습니다. 계약서가 아닌 따뜻한 온기를 전하러 가야죠. 대저택 정원. 강만호 회장과 강태용이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다. 강 회장은 건강하고 강태용은 아버지 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서나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흐르고 있다. 아버지, 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라이프 케어 가이드라인대로 주말에는 함께 영화 보시죠. 강만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웃는다. 그래, 내 아들. 좋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정원 안쪽으로 사라진다.